자, 우리 예고했던 대로 이제 독립운동사를 좀 들어갈 텐데, 우리 노량진 수험생들 조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요. 네, 달려갑니다. 내가 지금. 졸면 어떻게 욕하는지 아시죠? 불합격이야, 불합격.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시대별 독립운동사인데 1910년대부터 1920년대, 1930년대 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독립운동사를 배우게 될 텐데, 중간에 3.1운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아주 굵직한 주제가 하나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는 못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만 하고 오늘 오후 수업이 끝날 거예요. 오늘 수업이 다. 그래서 제 마음인데 뭐 수립하고 활동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수립까지만 하고 끝낼 텐데, 지금 이제 이 남은 1시간, 1시간도 아니잖아. 50분 정도 수업하고 1910년대 독립운동사, 국내 독립운동사를 끝내고 오후에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사를 할 거예요.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사, 그 다음에 3.1운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오후 수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침에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매우 힘듭니다. 오후 수업이. 지금 날씨도 뭐 최악이죠. 그렇죠?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 아닙니까?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1910년대 국내 민족 독립운동사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좀 한번 보죠. 1910년대 배경을 좀 보고 국내를 좀 시작할게요. 포커스. 1910년대 독립운동사,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국내 상황을 좀 봅시다. 국내 상황은 일본이 무단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일본이 뭘 하고 있었어요? 무단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무래도 국내 독립 활동은 좀 약화돼 있었겠죠. 뭐 잡히면 맨날 때리고 그러는데 독립 활동은 위축돼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독립 활동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정황으로 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의병 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무슨 활동? 의병 활동도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병 부분은 근대사에서 배우는데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대사를 배우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1909년에 남한대 토벌작전이라는 게 진행돼요. 뭐가 진행된다고요? 1909년에 한일합방 전이죠. 일제가 남한대 토벌작전이라는 걸 진행하면서 의병 활동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남한대 토벌작전은 의병 토벌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한대 토벌작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국내 의병은 대부분 서북지방으로 모여요. 서북지방이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뭐 구월산 뭐 이런 데로 다 모입니다. 이 서북지방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국외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만주, 연해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국내 의병 활동은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주, 연해주로 이동한다. 결국 이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한, 이건 나중에 이제 근대사 할 때 할 건데, 만주, 연해주로 이동한 이 의병들은
뭐로 바뀌냐면 독립군으로 바뀌어요. 독립군 활동을 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의병활동 위축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1915년이 되면 이 서북지방에서 최응원이라는 마지막 의병장이 체포되면서 거의 의병활동은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응원의 활동, 최응원이 체포된다. 이 최응원은 서북 지방에서 활동했던 의병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의 무단 통치에 의해서 독립활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는데 이 독립활동 중에서 의병활동의 위축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1909년에 남한대 토벌 작전이 일어난 이후에 국내는 서북지방으로 의병이 한정돼서 모였고 대부분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독립군이 됐기 때문에 국내 의병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응원이가 1915년에 체포되면서 의병 활동은 더 위축되었다. 이런. 이게 이제 국내 의병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였던 신민회가 신민회가 이것도 근대사에서 배우는 단체인데 신민회가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면서 우리나라 애국계몽운동 세력이 굉장히 위축을 받아요. 애국계몽 활동의 위축. 활동이 위축되었다. 그럼 애국계몽 활동은 왜 위축되었느냐? 1905년에 1911년이죠. 1911년에 105인 사건. 이건 나중에 신민회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105인 사건으로 뭐가 와해된다? 신민회가 와해돼 버린다. 이러면서 애국계몽 운동 세력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이 신민회가 와해되면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애국계몽 운동가들의 해외 망명이 많아져요.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국내에는 1910년대 독립운동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애국계몽 운동 세력의 해외 망명이 많아졌다. 덕분에 국내 독립운동사는 위축돼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그럼 국내 독립운동사는 우리가 배울 게 별로 없네. 근데 덕분에 해외 독립운동사를 우리가 지역별로 많이 배워야 한다. 그냥 아예 아싸리 이럴 것 같으면 국내에 있지.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응? 어저께 저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어저께 참치집을 모시고 왔는데 참치집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참치집 앞에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뱃살이 많을 것 같았으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 우리 장모님이 빵 터져가지고 저 내 얘기다. 이렇게 독립운동사가 펼쳐질 것 같으면 국내에 있던 게 낫습니다. 우리로서는.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거는 독립운동사에서 쓰러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해외 독립운동사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 자, 그다음 이제 이런 상황들이 결국 밑에다 이제 화살표를 치고 국내 독립운동사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위축됐으니까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밖에 없냐?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깡패 새끼들한테 잡히면 또 맞을 테니까. 그래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의 특징은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비밀 결사. 결사라는 건 모임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를 조직하는 건데 비밀리에 단체를 만든다. 비밀리에. 이 비밀을 파헤쳐야 된다 우리가. 비밀리에 만들어진 단체가 비밀리에 만들어져서인지 꽤 많다. 드러내놓고 만들어졌으면 얼마 안 될 텐데 이 몰래 만드니까 규모도 작고 아주 엄청 많다. 그럼 이제 좀 쎄한 느낌이 있죠. 이 단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다 외워야 된다는. 자, 그 다음에 국외로 갈게요. 국외. 국외는 간단하게 갑니다. 국외. 국외는 1910년대는 이렇게 많은 애국계모 운동 세력이, 이렇게 많은 의병 세력이 해외로 넘어오자 해외에서 많은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 독립군들, 여기서 넘어온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분들, 이런 분들이 각 지역에 뭐를 만드는 거야? 독립운동 기지.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우리가 만주만 하더라도 만주도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에 연해주도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눠서 다, 그다음에 상하이,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다 나눠서 그 무수히 많은 단체들을 놀랍게도 우리가 다 외워야 한다. 아마 오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이거를 설마 외우라는 건 아니겠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나온다.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된다. 사실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걸 할 때.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이상한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막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이게 잘 외워지지도 않는 게 이름이 비슷해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려면 앞에 뭐 이런 거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독립이니 뭐 혁명이니 뭐 국민이니 뭐 이런 걸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다 보니까 외워도 아무 기억이 안 난다. 다 비슷하죠. 특히 뭐 나중에 공부하던 뭐 한국 독립당 이런 거는 3개가 있어요. 똑같은 단체가. 이상한 쾌감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딱 특정지어서 이렇게 얘기하긴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때 느끼는 이상한 게 있어요. 제목을 뭐라고 썼죠? 1910년대 국내 민족 독립운동사예요. 그럼 이제 뭐만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비밀 결사. 뭐만 알아보면 된다고요? 이것만 알아보면 된다. 요거는 이제 개괄적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비밀 결사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독립의금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12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거 12년이라고만 써놓으세요. 사람 이름을 나중에 쓰자. 1912년에 만든 독립의금부는, 독립의금부의 결성 조직을 좀 볼게요. 이게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고종의 뭐로? 비밀 지령으로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임병찬이 조직했다. 근데 이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근대사 할 때 우리가 배우는데 근대사를 아직 안 배우고 오셔가지고, 이 근대사 할 때 을사의병을 배우다 보면 면함 최익현 선생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임병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병장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출신이다? 의병장 출신이다. 그럼 의병장 출신이라는 것은 대부분 유생이란 얘기예요. 유생. 뭐라고요? 유생. 그럼 이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금부는 유림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생들이 모여있는 단체다. 무슨 단체다? 유림. 이건 수풀림자예요. 유림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독립의금부가 무슨 활동을 했느냐를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일단 근대 구한말에 있었던 의병운동을 계승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해요? 계승하려고 한다. 무슨 운동을? 의병운동을. 의병운동 계승을 표방하죠. 그래서 13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전국적 의병 봉기를 계획해요. 전국에서 의병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는 단체입니다. 전국적 의병 봉기를 계획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해서 보내려다가 발각돼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는데, 국권 반환 요구서는 국권 반환 요구서예요. 저희 국권 반환 요구서가 뭐예요? 국권 반환 요구서예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부에게 이제 총독에게 보내려다가 총독과 관리들, 총독과 일제 관리에게 보내려다가 발각돼요. 이 총독이 데라우치거든요. 누구라고요? 데라우치 마사다케. 그래서 사료에서 데라우치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해서 이 국권 반환 요구서가 사료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라우치. 얘가 우리 무단 통치를 보여주는 총독이에요. 이게 무단 통치의 통로. 이게 문화 통치는 아까 전에 누구라고 그랬죠? 사이토. 누구? 사이토. 그 다음에 민족 말살 통치는 미나미. 총독 이름을 3명을 외워놔야 돼. 그러니까 무단 통치를 대표하는 총독은 누구라고요? 데라우치. 문화 통치를 대표하는 총독은 사이토. 그 다음에 민족 말살 통치를 대표하는 총독은 미나미. 민족 말살 통치는 미나미. 말살 통치는 미나미.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총독 이름을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국권 반환 요구서는 당연히 누구에게 보낸 거고, 데라우치에게만 보낸 거죠. 얘네한테 보낸 게 아니고. 이 데라우치에게 보냈는데 이 총독의 이름을 이렇게 좀 외워놓는 게 좋다.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해서 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을 했어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가 한 일이 뭐냐고. 표방한 거야? 계획하고 작성했어? 그러다가 발각된 거야? 그럼 활동이 뭔데? 사실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표방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잖아. 나는 앞으로 수업하면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표방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수업에서 욕을 안 하도록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건 지금 실천이 하나도 안 된 거네? 이것도 보내려다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런 단체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거죠. 이 단체를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단체가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단체라서 복벽주의 활동을 해요. 이 복벽주의라는 게 뭐냐면 조선 왕조 재건 운동이에요. 복벽. 조선 왕조를 재건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잘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때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은 우리나라를 독립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를 뭐 민주공화정으로 하자, 뭐 입헌군정으로 하자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공화정이 다수였고, 근데 민중들은 독립이 된 이후의 조선은 다시 고종이 경복궁에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민중들은 민주공화정이 뭔지도 모르고 입헌군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이 복벽주의 운동이 왜 중요하냐?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 민중들한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독립운동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복벽주의예요. 그래서 이 복벽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복벽주의를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이 복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대립구도 속에서 이 독립운동사가 막 펼쳐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독립된 이후의 모습을 공화주의,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공화정 이런 걸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왕을 세워서 일본을 몰아내고 다시 왕을 세워서 정치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결 구도 속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계속 독립운동사가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축이었던 이 복벽주의는 매우 중요해요. 언제까지 중요해지느냐? 고종이 살아있을 때까지. 고종이 죽어버리면 복벽주의는 완전히 사그라들어요. 왜냐면 순종, 마지막 왕인 순종은 우리가 안 친 게 아니고 일본이 안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마지막 왕은 고종이죠. 근데 고종이 죽어버리니까 복벽주의가 다 사그라들어요. 근데 고종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복벽주의 운동은 굉장히 힘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복벽주의 운동을 펼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복벽주의 운동을 펼친다. 이 복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뭐를 재건하는 것? 그렇죠. 조선 왕조를 다시 재건하는 것. 이걸 복벽주의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독립후군부는 실제로 보면 뭐 활동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복벽주의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는 비밀결사 단체들은 다 대부분 공화주의예요. 다 공화주의를 표방하는데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복벽주의 활동을 한다. 두 번째, 조선 국권 회복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조선 국권 회복단이에요. 1915년에 결성이 됩니다. 조직을 좀 볼게요. 조직은 이시영, 서상일이 경북 지역 유생들을 조직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시영 선생은
이회영 선생의 막내 동생입니다. 이회영은 누구예요? 그건 나중에 배웁니다. 이시영, 서상일이 조직했다. 그럼 이게 처음에 조직됐을 때 어떻게 조직되느냐? 시회로 가장하여 경북 유생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요. 뭐로 가장해서? 시회라는 게 뭐예요? 시 읽는 모임이죠. 시회로 가장하여 결성된 경북 지역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시는 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뭘 만나서 시를 지금 시 읽을 때 그렇죠? 활동을 좀 볼게요.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민족 운동을 막 펼치는데 이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대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야. 어디와? 대종교와 관련되어 있다. 대종교 인사들이 이 조선국권회복단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인사들이? 이 대종교 관련 대종교 인사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종교는 선생님 어떤 종교입니까? 단군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예요. 근데 이 대종교가 1909년에 만들어지는데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거든요. 근데 이 나철, 오기호 선생이 우리 역사에서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냐면 을사득약 이후에 오적 암살단이라고 해서 이 을사 오적을 암살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암살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만든 종교니까 이거는 보다 큰 암살단이에요. 알겠어요? 이 대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나철 선생님 같은 경우 대종교를 만든 나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완용인의 집에 막 계속 불을 질러 방화를. 이완용이 집에 이완용이를 죽이겠다고 계속 불을 지르죠. 이완용이가 17번인가 18번 이사를 가니까 자고 있으면 계속 불이 나는 거지. 그렇죠? 나철이. 근데 나철 선생이 먼저 죽거든요. 근데 유서를 남기는데 나철 아들에게 나철 선생이 뭐라고 유서를 남기냐면 이완용이를 죽여다오. 그 다음에 이 활동은 군자금 모금 뭐 이런 거 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중광단이라고 하는 대종교 본사예요. 여기가 중광단으로 송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광복회입니다.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체죠. 여기 압도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 압도적으로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지는 활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조직을 먼저 좀 볼게요.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일단 첫 번째 1913년에 대한광복단이 결성돼요. (1913년에) 대한광복단이 결성되는데 이걸 결성한 사람 이름이 최기중이라는 사람이에요. 1913년에 대한광복단을 최기중이가 결성을 하는데 이 대한광복단이 1915년에 대한광복회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해보면 대한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 일부 인사들
회복단 일부 인사들이 합쳐서 1915년에 대한광복회가 결성돼요. 근데 이 대한광복회는 이 조직을 군대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군대예요, 그냥. 이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이다.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박상진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름도 회장이 아니고 뭐예요? 총사령관 이렇게 불러요. 군대식 조직이라서 총사령관의 이름이 뭐고요? 박상진이고, 부사령관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김좌진입니다. 김좌진이 바로 이 대한광복회 소속이었던 거죠. 부사령관이었던 김좌진. 근데 이 김좌진이 잘 보세요. 주로 이제 이 활동이 뭐냐, 얘네들이 무슨 활동을 했느냐?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는데, 무슨 활동? 그럼 이 군자금 모금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재밌어요. 이게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면 같은 걸 쓰고 밤에 총을 들고 담을 넘어가서 친일 부호들, 친이라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집에 밤에 넘어가서 돈을 뺏는 거예요. 이 대한광복회가. 야, 일어나. 총 이렇게. 돈 줘. 누구세요? 돈 줘, 이 새끼야. 그럼 이제 돈 주면 이거밖에 없어? 이 10원에 10대야. 그럼 이제 꺼내 올 거 아니야. 그럼 돈 다 뺏고 죽이고. 살려두지 않았대요. 그래서 친일 부호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광복회라고 그러면 이제 발발발 떠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풍기, 이게 경북 지역이거든요. 이게 경북 풍기 지역이에요. 경북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여기도 경북 지역 유생들이 중심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활동했던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경북이야, 경북. 그러니까 이 경북 지역에서 좀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경남, 경북, 경상도 쪽에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광복회라는 말만 들어도 막 발에다 오줌을 지리고 그러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지. 밤만 되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얼마나 웃긴 일화가 있냐면, 제가 이 일화를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건데, 독일산 셰파트를 이 친일 부호들이 그 독일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 셰파트 집에다 이제 마당에다 깔아놓는 거죠. 밤에 하도 넘어오니까. 대한광복회에서 독일산 마취총을 그래서 죽였다는. 우리는 막을 수 없다면서. 친일 부호를 습격. 그리고 두 번째가 우편열차 이런 거 습격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영화 놈놈놈 같은 거 보면 열차가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말을 타고 열차에 뛰어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 있던 걸 이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열차를 습격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애들한테 이 수업을 하니까 어떤 애들이 와서 이제 그런 거예요. 2명이 와가지고 궁금했나 봐요. 선생님, 편지를 왜 훔치는 겁니까? 내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우편열차가 편지를 훔쳤겠어요? 이 우편열차가 옛날엔 뭐겠어요? 현금 수송 차량이겠지. 네, 그런 걸 탈취하는 거지. 편지를 뭐하러 훔치겠어?
편지를 훔쳐서 뭐 하려고? 그거 읽으려고? 근데 그것도 너무 진지하게. 편지는 왜 훔쳤습니까? 편지 훔쳤습니다. 아무튼 이 대한광복회 활동은 아주 눈부시게 펼쳐진다. 그리고 실제로 이 대한광복회에서 만들어진 군자금은 다시 어디로 흘러가냐면 중강단, 중강단으로 들어가서 이 중강단에서 나중에 북로군정서군 사관양성소를 운영해요. 그래서 이 북로군정서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좌진이 북로군정서군 총사령관이 돼서 청산리 전투를 한 거죠.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강단으로 보내져서 북로군정서가 결성된다. 북로군정서군 이런 게 결성되는 것이다. 이 대한광복회는 아주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 북로군정서군이 무슨 전투를 했던? 청산리 전투를 했던 부대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조선국민회라는 단체예요. 무슨 단체? 이것도 1915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옆에다 써버릴게요. 제가 나중에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 공화주의예요. 무슨 주의?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화정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정치 형태. 이것도 공화주의고요. 다 공화주의예요. 이것도 공화주의고요. 조선국민회도. 조선국민회는 조직을 좀 볼게요. 이 하와이에 있는, 이따가 우리가 오후에 배우게 돼요. 이제 해외 독립운동 기지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하여튼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파트는 뭐 수험생들이 뭐 한호성을 지르고 막 그런. 하와이에 결성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하와이에 결성된 대조선 국민군단의 국내 지부예요. 조선국민회가. 이 대조선 국민군단은 1914년에 결성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만든 사람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박용만이라는 인물인데 이 박용만이가 만든 대조선 국민군단의 뭐다? 국내 지부다. 그리고 이거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장일환이라는 분이에요. 누구? 장일환. 이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일환이 결성한 겁니다. 어렵죠? 어떤 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장일환이 결성한 단체예요. 그리고 이 단체는 하와이에 결성된 대조선 국민군단의 뭐고? 국내 지부다. 그러면 활동은 주로 뭘 했을까요? 역시 군자금을 모금해서 해외로 송금해 줬겠죠. 그 해외는 어디겠어요? 하와이로 보낸 거예요. 대조선 국민군단의 활동 자금을 만드는 거죠. 군자금을 모금해서 이 군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은 이후에 독립운동사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친일 부호들을 이렇게 습격해서 이렇게 뺏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관공서나 은행 이런 거를 막 습격해서 뺏는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잘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이 독립운동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줬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걷어서 이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띠뺏기는 아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 중에도 의식이 있고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단체들과 이렇게 연계가 돼서 돈을 주면 이 단체가 모금을 해서 이게 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발각되면 이 사람들도 죽지만 그 잘 사는 사람들도 죽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군자금을 모금해서 대조선 국민군단으로 송금했다. 국민군단으로 송금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하고요. 기타 단체를 좀 알아볼 텐데, 제가 얘기하는 바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기타 단체는 어떤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에서는 이 단체를 이런 식으로 활동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결성했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고, 이 단체가 사료에서 나오면 1910년대를 찾는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기타 단체들은 단체의 활동이나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거는 잘 문제 안 나온다. 특히 9급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급에서는 가끔씩 단체의 이 활동이나 이런 걸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7급도 어쩌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 4개 정도만 기억을 해놓고, 나머지 단체들은 사료에 나올 때 이게 1910년대 비밀결산대 이러고 1910년대만 탁 떠오르면 된다. 처음 단체가 송죽회라는 단체예요. 이게 1913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1913년에 만들어진 송죽회만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게 평양숭이 학교, 그러니까 이 평양숭이 여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단체예요. 평양숭이 여학교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단체입니다.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 단체는 여성 계몽 활동에 굉장히 힘을 쏟았던, 여성 계몽 활동을 했던, 여성 계몽 활동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성들도 어디에 투신하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에. 그겁니다. 왜 독립운동을 남자만 하느냐 이런 거죠. 이때의 계몽 활동은 여성들도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조국의 독립을 찾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여성 독립운동이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의 독립운동보다 그 비율 자체로 봤을 때는 현저히 떨어졌던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여성들은 저렇게 가만히 있지? 뭐 이런 거. 똑같은 국민들인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기성단, 이건 쓰기만 하세요. 자립단, 선명단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 기성단은 1914년, 이것도 1915년, 이거는 선명단도 1915년인데 이게 다 1910년대죠. 특히 기성단 같은 경우는 평양에 있는 대성학교 학생들, 대성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평양 대성학교 졸업생들,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고, 그 다음에 민단협회도 있고 조선산직장려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등이 활동을 했다. 이것도 조선산직장려회도 1915년에 결성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물어보진 않는다. 알겠습니까? 송죽회가 어떤 단체냐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송죽회, 기성단, 자립단, 선명단, 조선산직장려회 이런 게 나오면 몇 년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1910년대구나. 이렇게 연대를 찾아서. 그럼 답은 뭐냐? 헌병 경찰 통치 이런 게 답이 돼.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런 거.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10년대라는 연대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사를 끝내고 식사를 하시고 14시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오후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오후 수업은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밥을 많이 먹고 와서 조세요. 알겠어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